안녕하세요 여러분. 증시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그렇게 크게 지금 사실 변동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도 갇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점이 그렇게 계속 높아지진 못하고 있어요. 이제 특별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횡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3, 4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올라가면 또 아닌 모습.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결과론적인 얘기니까요. 사실 3, 4이라는 것도.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야 될 때도 있고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숏을 쳐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인베스트는 이제 재무적인 표현이고, 이제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투자한다,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 이런 게 이제 인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둘 다 투자라는 단어여서 이게 사실 느낌이 영어로 보는 게 더 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이제 금융 쪽에서 투자는 사실 take 포지션입니다. 이제 뭔가, something이죠. 무언가에 대해서 포지션을 취한다. 내가 금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에, 여기는 이제 롱이냐 숏이냐 한 거죠. 롱이냐 숏이냐 이건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현금을 투자한다, 이제 아무것도 투자 안 해. 현금은 사실 현금에 롱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take position something인데, 이제 something에다가 롱 숏인 건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럼 결국 언제 숏을 치고 언제 롱을 칠 거냐, 이제 이 얘기인 거고, 그래서 매번 이제 제가 사실 보여드리는 게, 저 같은 거의 기준은 그냥 이 기준입니다. 결국 이게 롱 기준이라고 쳤을 때 안 삽니다. 롱 잠깐 칩니다. 그러고 나서 롱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거의 먹지 못하고 청산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도 롱 다시 칩니다.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먹지는 못하지만 손실도 안 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롱을 칩니다. 근데 다시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먹지는 못하지만 손해를 보진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크게 먹을 거고요. 여기서도 못 먹을 거고요. 대신 다시는 손해는 보지 않아요. 내려갈 때 손해는 보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기준. 숏으로는 이렇게 먹고 숏을 치면 안 되죠. 안 치면 안 되죠. 치면 안 되죠. 이런 기준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비중까지 더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너는 언제 투자하고 언제 이제 숏을 칠 거냐, 이 기준. 결국 투자를 쉬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이 특히 이제 국내 쪽은 오히려 숏을 치거나 안 해야 될 때로 이제 좀 돌아왔다는 거죠. 중립으로. 미국은 아직까지 롱 추세긴 합니다만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제 기준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에 대한 이 구분이 일단 먼저 1번이다. 보통 이제 기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기준이 일단 1번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슈들에도 그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어요. 엔비디아 실적이나 오늘 금통이었거나 여러 가지 사실 빅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그것도 반응 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큰 이벤트는 사실 내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용하고 물가거든요. 이 두 가지 물가, 이제 물가는 보통 첫 번째 주 발표하니까 다음 주에 날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일단 PC가 이제 내일 9시 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단기 반향성을 좀 요때랑 아마 실업률 때가 빅 이벤트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CPI 나오겠죠. 8월 데이터를 보고 사실 9월 FOMC가 나오기 때문에 실업률이랑 CPI까지는 보고 FOMC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0% 반영돼 있다곤 하나, 이게 사실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완전히 달라질거나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고 그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싼 편입니다. 반등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국내 증시
그리고 금리도 사실 지금 하향 추세를 이제는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고 코스피, 뭐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뭐 둘 다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닥도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것도 뭐 사실 둘 다 비싸고 오히려 코스피가 더 비싼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나눴을 때는 상당히 계속 비슷하게 움직여 왔고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레벨이다. 그러니까 금리까지 감안하니까 그냥 뭐 둘 다 고만고만하더라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냥 이제 사실 뭐 정확한 값들이 더 많아서 이거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 PS를 이거는 이제 트레일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리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치가 아니라 후행치니까 뭐 제가 사실 보여드리진 않는데 약간 사실 EPS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후행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 근데 어차피 뭐 선행치가 중요하니까 뭐 잘 보여드리진 않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쪽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실질금리 이제 채권 안에 이제 요인인 거죠. 두 개 합치면 채권 금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BE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잭슨홀에선 사실 뭐 큰 이벤트가 없었고요. 결국 뭐 그냥 고용도 안 좋고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어찌해야 되나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사실 얘기였기 때문에 뭐 시장은 강세로 반응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보고요. 그냥 원문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뭐 특별히 사실 뭐 그렇게 비둘기적이도 그렇게 매파적이도 않고 그냥 고용하고 물가인 상황이 둘 다 염려가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거 없애고 뭐 그런 경우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고 좀 실질금리가 살짝 빠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수출이랑 연동이 많이 되니까 수출액 전동 기비는 뭐 아직까지는 뭐 내려오고 있는 주추세긴 한데 뭐 아직 완벽하게 꺾였다 보긴 애매하고요. 미국이 이제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이 다 좀 꺾여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고용도 안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물가도 튀고 있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S&P 대비해서 글로벌 GDP는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이게 결국 뭐 통화량의 영향이 가장 큰 거겠죠. 이게 결국 재정 정책과 그 부분이 제일 크고 이제 조금 약간 여전처럼 회사채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지나 했더니만 또다시 이제 레포 펀드라고 레버리지를 쓰는 펀드들이 또 집행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붙고 있고 크레딧 스프레드 조금 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 강도 먼저 보죠. 상대 강도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 비해서 계속 열세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 다 일단 코스피보단 아웃퍼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리플과 이제 이더리움과 리플이 훨씬 더 강세였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비트가 생각보단 강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은 그래도 본전 시기 정도는 했고 코스피 대비해서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WTI는 뭐 확실히 열세였다. 근데 확실히 이제 주도주라고 볼 만한 게 없죠. 지금 확실히 딱 강세가 되고 있는 거는 음식료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도주가 이제 꺾이면서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조금 약간 위험한 자리긴 합니다. 지금 이제 확인을 조금 하고 가야 될 그런 포지션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쪽 강도는 확실히 조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 상대 강도는 절대적으로 계속 올라가진 못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레인지가 있고 그 레인지를 치면은 사실 갈아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레인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계속 이 섹터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원할 거라 보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이 투자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뭐 수급 쪽 먼저 보죠. 수급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S&P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가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이제 DX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고점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밸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계속 사실 비싼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현물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은 조금 오히려 매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긴 시계열로는 확실히 좀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결국 긴 시계열에서는 외국인은 좀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개인이 많이 샀다. 이제 코스닥 선물은 이제 외국인도 좀 많이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도 여긴 더 좋지 않고요.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 대비해서는 뭐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21.9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반준비은행 이제 미연준 이제 재무 상태표 이제 BS라고 하죠. 이제 북밸류 이제 밸런시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밸류가 아니죠. 이제 북밸류는 자본 가치고 이제 밸런시트라고 하는데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움직인 거를 보면은 이제 지급 준비금은 28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제 TGA 이제 정부연금 이제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이제 15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RRP는 한 31억 달러 정도 좀 감소를 했고요. 좀 QT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252억 달러 정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총 자산 같은 경우에도 252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어차피 월별로는 150억 달러가 똑같긴 한데 그냥 뭐 좀 언제 좀 많이 되고 이게 만기 구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결국 뭐 월마다 150 하는 건 뭐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요. SCFI가 조금 큰 폭으로 감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졌죠. 경기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국 컨테이너 쪽 경기가 지금 좋지가 않다는 거고, 이제 BDI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벌크 쪽은 그나마 또 조금 지금 낫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뭐 벌크는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광석 막 광물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넣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전자제품도 보통 벌크라고 하잖아요. 뭐 마우스나 키보드 사실 때 그런 거고, 이제 컨테이너 말 그대로 컨테이너에 담겨오는 그런 뭐 전자제품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규격화된 박스에 담겨 있는 그런 상품들 있죠. 이제 그런 완성품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더 원자재, 조금 더 그래서 변동폭도 크죠. 사실 이게 경기를 조금 더 많이 타고요. 사실 벌크 쪽이. 근데 이제 대신 벌크는 조금 장기 운행이 많기는 해요. 이게 또 역으로. 아무튼 뭐 이렇게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컨테이너가 조금 단기 거래가 많고요. 이게 장기 계약을 잘 안 합니다. 컨테이너 쪽은. 아무튼 뭐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배 자체를 그냥 통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벌크는.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스팟 계약에 대한 단기 계약에 대한 가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 PC, 이제 PC랑 이제 그냥 PC랑 좀 비슷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연준 순자산이 순유동성이 좀 감소를 하고 있죠. 이제 이게 GDP 대비로 보나 그냥 보나. 그래서 요게 사실 증시랑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긴 합니다. 결국 그냥 금융시장에 풀리는 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게 이제 감소를 하는 게 지금 증시가 못 가고 있는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계속 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계속 부담 요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TGA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요게 결국 ONRRP가 없다는 거죠. TGA가 없는 게 아니라 ONRRP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다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 막 넘어가고요. 뭐 밑으로 이제 가면서 보면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이건 뭐 얘기를 저번에 드리긴 했는데, 이제 CPI 뭐 이렇게 반등하면서 나타났었고, 서비스 앤 PMI 물가가 결국 이게 서베이 조사 지표인데 이게 선행하거든요. 항상 CPI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결국. 근데 과연 이게 서비스란 말이죠.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정말 물가가 이게 관세만의 영향일까? 이때는 사실 관세하기도 전이거든요. 이때부터 사실 물가가 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물가 상승이 저는 관세의 영향만의 문제일까? 연준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이제
RRP로 이제 스텔스 QE라는 거 자체가 이미 공급이 많이 됐던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제일 큰 거죠. 지금 물가가 사실 안 빠지고 있는 거는. 근데 거기다 이제 관세가 더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일 뿐이지 이미 물가는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은 또 연준이 뒷북을 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금을 또 통화량으로 나누면 사실 금은 꽤나 2012년 고점 근처까지는 좀 와 있다. 근데 이제 요때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요때가 사실 물가가 엄청 심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는 또 QE를 크게 하진 않던 시절이라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그건 추세를 따라가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SFR은 뭐 또 잠깐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 EFR 금리 차이가. 근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때부터 계속 금융시장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 어찌됐든 초과 유동성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결국 20 밑으로 이 총자산 대비 GDP가 내려오긴 해야 돼요. 이게 뭐 뭘 기준으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지준 대비 GDP를 하든 뭘 하든 어찌됐든 지금이 조금 약간 유동성이 과잉인 거는 명백하긴 합니다. 일단 뭐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사실 관세 전부터 물가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되고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단기 국채 중심으로 최근에 계속 발행이 됐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으로 1190억 달러 정도가 찍혔고, 근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3360억 달러 정도 아주 큰 폭으로 남아 있습니다. 4Q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1월, 12월이니까 이제 9월에 이걸 다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도 조금이나마 비둘기로 하는 게 이게 발행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지금 4분기도 그렇고 지금 발행량 남아 있는 게 결국 둘이 합치면 7,830억 달러입니다. 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 이게 장기 국채 찍히는 게. 그래서 요거 잘 찍히려고 계속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은도 최대한 많은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문제는 이제 요 RRP가 없다는 거죠. 온 RRP가 바닥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QT를 하면 이 순유동성이 감소되고 지금은 또 TGA를 정부 연금을 8,500까지 늘려야 되죠. 3,000억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온 RRP가 이제 감소를 못하니까 그럼 뭐가 감소가 돼야 되겠죠? 지준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지준이 감소되면 결국 순유동성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증시엔 좋지 않겠죠. 영향이. 채권 시장에도 좋지 않고요. 이게 결국 유동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전반적인 거 살펴보면은 뭐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은 조금 아직은 롱 추세긴 하고 WTI는 아직은 쇼 추세.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변수로 고려해봤을 때는 다 중립이고 WTI만 조금 쇼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일봉으로 보면은 금 같은 경우도 중립, WTI는 쇼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금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뭐 지지부진해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죠. 계속.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롱을 칠 이유는 없겠다. 숏을 칠 이유도 없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금 상태고, 근데 ATR이 상당히 조금 약간 많이 낮아졌어요. 이게 역축이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계속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죠. 많이 고점을 여기서 치긴 했어요. 사실 이게 너무 변동성이 이때 크긴 했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는 뭐 추세가 없습니다. 볼린저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오히려 쇼추세인 상황이다. 이제 근데 쇼추세인 것 치고는 사실 변동성은 낮아요. ATR은 낮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재미없는 시장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장인 겁니다. 추세를 안 타고 있는 이제 넌 트렌딩 마켓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장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9, 10년 빼고는 그래도 조금 롱 추세, 미국도 그렇고 좀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10년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달러 3전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롱 추세.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쇼 추세, 엔비디아는 그냥 조금 더 롱 추세인데 뭐 약간 지지부진한 거죠, 둘이. 그래서 점수화로 시켜보면은 이제 국고채는 그래도 좀 금리가 빠지고 있는 추세, 롱 추세. 이제 가격은 롱인 거니까요, 결국. 국고 10년은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은 아직은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아직은 롱 추세인데 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 애플 같은 경우는 롱인데 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립에서 숏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기나긴 롱에서 중립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오랜 시간 이때 반등 이후로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될 영역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제 쇼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롱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으니까 이건 좀 반등을 할 만한 상태에 온 것 같다. 이제 993년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변동성 지표로 봤을 때 RSI도 그렇고 ATR도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거고 위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이거는 일단 뭐 나머지 9, 10년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제10년은 뭐 여기는 뭐 추세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볼린저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여기도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변동성 사실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여기도 달러원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위쪽에 닿아야 있긴 한 또 완벽하게 닿인 것도 아니긴 하고 여기도 좀 지지부진하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닿고 빠지고 있긴 해요. 닿고 빠지고 있긴 하고,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닿고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200일이 이제 닿았다가 여기 빠지냐 인데 빠지면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솔직히 ATR도 그렇고 너무 변동성이 낮아서 약간 폭풍 전야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이게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다라고 딱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위든 밑은 엄청 튀긴 할 텐데 좀 미칠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애플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정을 좀 보였었다. 이 볼린저가 모였다 벌어졌다 하면서 크게 내려오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도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고요. 이제 여긴 또 역전이 되기도 했죠. 오히려 이제 OBB도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 뭐 확실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죠. 여기도 200일이 내려왔죠.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다. 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제 과거랑은 달라 보인다. OBB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추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연한 이제 롱 추세일 때랑은 지금 많이 달라진 모습을 개별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더리움 빼고는 일단 다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점수화로 보면은 이더리움만 롱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비트도 숏이고 이더리움은 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XRP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도 치고 벌어지고 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제 여긴 또 숏 추세기도 하고요. OBB도 숏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RSI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200일이 내려오진 않아서 여기가 이제 뚫리면 여기는 확실히 더 위험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OBB가 사실 계속 지지부진해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더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리플도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OBB는 이미 진작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들 살펴보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다 롱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이 이제 조금 숏 추세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코스피 빼고는 다 롱이거나 중립에 가깝다. 이제 코스피는 숏이고 코스닥은 중립이고 나스닥하고 S&P는 약하지만 그래도 롱 추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뭐 120분봉 그냥 오랜만에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나스닥 120은 이제 롱 추세가 좀 약화가 됐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중립으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아직 분봉으로는 이것도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이걸로 보니까 이걸로 보면 다시 돌아왔죠. 뭐 그런 롱 추세죠. 이게 120분봉으로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합니다. 분봉상으로는. 그래서 뭐 변동성 지표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많이 내려와서 오히려 볼 게 딱히 없어서 이제 뭐 나스닥 120도 뭐 특별하게 뭐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모습이 선물 120도 뭐 특별하게 뭐 선물 120도 막 모습이 특별하게 이렇게 볼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일본도 그냥 볼린저 상단 쪽에서 근처에서 그냥 놀고 있을 뿐이지 뭐 크게 아직 변화는 없다. 이격 정도는 조금 해소는 됐다. 뭐 딱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동성은 계속 낮은 구간에서 유지되는데 이게 커질 때가 조심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OBB가 사실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왔다라고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긴 해요. 보면 일단 뭐 S&P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고요. 이제 변동성도 좀 낮고 지금은 이제 OBB도 이제 사실 이평이랑 꺾여 있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120분봉도 뭐 특별히 볼 게 뭐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하고요. 지지부진한 것 같고 뭐 120도 뭐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실제로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요. 일봉 같은 경우도 뚫렸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실 내려왔단 말이죠. 이 기나긴 볼린저 상단을 타던 걸 내려왔기 때문에 뭐 사실 딱히 좋은 모습이 그려지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코스피는 이제 추세도 슛이기도 하고요. OBB도 아직은 역전은 안 됐지만 일단 역전은 아직 OBB는 안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천정권에서 일단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일단 거래량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쳤던 부분을 내려오고 있다,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나머지 특별히 다르지 변동성도 상당히 작아졌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좀 살펴보면은 결국 저단선 기준선 이제 역전이 됐죠. 추세가 일단 꺾였다는 겁니다. 주가도 기준선 위에는 있지만 일단 저단선 기준선 꺾여 있다. 그래서 후행 스팬 여기를 쭉 타고 올라갈지 뚫릴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추세가 꺾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뭐 일단 좀 지켜보자.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라도 플러스 되고 롱을 쳐도 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면 사실 여기서 요게 뚫리면 바로 요때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좋아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 150은 일단 기준선 방향도 내려가고 있고요.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고 전환선 기준선 방향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전환선 기준선도 호전이고 뭐 그냥 딱 지표로만 봤을 때는 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이상은 없어서 여기는 이제 요 저점이 깨지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26일 동안의 저점이 여기니까요. 이제 일단 뭐 특별히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뭐 이게 지금 3, 4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여기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 4이 조금 약간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뭐 지금은 뭐 사실
숏을 치기는 그렇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준선 방향이 뭐 꺾인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개선도 보여 있고 일단 변동성이 그냥 크겠다. 이제 그 정도 지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이 다우는 일단 고점은 갱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사실 요 정도 되돌림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코스피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요. 빅스도 변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요게 요만큼 되돌리면 이제 조금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좀 꺾인 건 여기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은 없긴 합니다. 추세 자체로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은 추세 자체로는 문제될 건 없죠. 아직은 그다음 뭐 항생도 근데 대신 여기 기준선 밑이 조금 돌파됐고 후행스팬이 좀 깨졌다. 상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여기서 과연 지지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을 일단 지금 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구름대를 돌파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닥 테스트를 하고 갈지 그냥 갈지 일단 추세는 일단 상방으로 잘 가고 있긴 합니다. 위안은 상당히 강세가 됐고 이건 뭐 이슈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이제 위안화가 상당히 좀 강세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 강세가 될 요인이 없는데 지금 이런 거 좀 인위적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WTI 같은 경우는 지금 뒤를 모으고 있죠. 이제 위든 미치든 기모기를 했으면 이제 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일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도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이 됐으니까 이건 뭐 들어가기는 무섭다 이럴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 10년은 결국 여기서 지지가 되고 뭐 저는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켜보시죠. 일단 전환선 기준선도 다시 이제 호전이 됐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좀 상방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하방 추세긴 합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기준선 위에 있고 다 호전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고 근데 일단 뭐 여기도 요렇게 쐐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결국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뭐 여기 정도 받침? 요 정도? 일단 이 기준선이 뭐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지가 되냐 마냐일 것 같고 일단 뭐 기준선에서 뚫리면 뭐 미련 없이 파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로는 뭐 문제는 없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도 근데 여기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건 이제 팔아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슈는 없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까? 뭐 이게 뭐 감으로 하신다는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지만 뭐 사실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금액이 커지면 욕심이 더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조금 정형화된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좀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